산업 빅데이터 기초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9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확장의 1절 제품 빅데이터 분석 확장 방향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의 목표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산업 AI와 산업 빅데이터 분석의 기초 요소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산과 고객 지원 확장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스마트 제품, 스마트워치라든가 스마트 폰이라든가 스마트 카 그런 것들과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하고의 차이점을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스마트 공장은 다른 데와 다르게 그냥 공장 자체만 스마트, 공장의 어떤 과정이나 기계만 스마트해서는 안 되고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정보도 스마트 또는 뭐 어떤 스마트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일반 스마트 어떤 시스템, 제품하고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분야에서 이러한 그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스마트 팩토리로 대표되는 산업 AI, 산업 빅데이터의 기준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산과 고객 지원이 자율화되고, 즉 그 사람이 간섭이 없이 자율적으로 제품이 생산되고 또는 제품이 고객 지원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어떤 자료가, 그러한 자율화된 시스템들이 필요한 자료가 더 정교해질 거고 더 많아질 겁니다. 중간에 사람이 그거를 해석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계나 소프트웨어가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더 풍부한 자료들이 또 더 어떤 필요한 그런 분석 기법들이 제공돼야 되는데, 역시 그런 뭐 제품 이런 생산 분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 과정 자체의 자료만 그렇게 풍부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제품 자료 자체가 그거에 맞춰서 더 풍부해지고 정교해지고 또 그런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과 고객 지원이 자율화되고, 그러니까 전체 생산 시스템, 수명주기, 제품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서 자율화되고 또 지식화될 때 이것을 지원하는 제품 자료하고 제품 어떤 빅데이터 분석, 제품 분석이 그거에 맞춰서 정교화되고 또 발전이 돼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시스템이 자동화되기가 곤란해지는 거죠. 제품 정보가 자동화 안 돼 있으면 그걸 어디서든지 입력도 해줘야 되고요. 또 그 과정 중에 사람이 끼어들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품 자료나 분석도, 즉 제품 빅데이터 분석도 제공이 돼야 된다. 전체적인 자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업 AI나 산업 빅데이터 분야가 제품 자료의 어떤 이런 고도화가 없이 프로세스와 도구 중심으로 발전한다. 현재 사실은 어떤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주로 어떤 공정이나 어떤 기계 자동화나 자율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제품 정보하고 이런 자동화된 그런 공정이나 기계 정보가 서로 소통이 되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율화는 하기가 어렵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율화된 생산과 고객 지원을 위해서는 뭐 공정도 중요하고 로봇 자율화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아래쪽에 기준 정보로서 제품 자료와 제품 빅데이터 분석, 그런 기능들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러한 그 제품 빅데이터 분석 기능은 나중에 이런 프로세스라든가 기계가 자동화된 후에 자동화된다기보다는 같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빨리 먼저 이게 자동화되고 그 이후에 그걸 이용해서 프로세스나 어떤 생산 기계 또는 물류 기계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자동화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준 정보로서, 바탕이 되는 정보로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선행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정교한 제품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 자료 기반 빅데이터 분석, 그러한 정교한 제품 자료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정교한 제품 자료에 기반한 빅데이터 분석을 제공해서 그것들이 다른 생산이나 고객 지원의 어떤 기반 정보로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존의 자료 관리에서 PDM 시스템에서 PLM 시스템으로 확장한 것처럼 그때도 역시 그냥 어떤 뭐 CAD 정보라든가 CAM 정보가 확장된 거 이전에 어떤 제품 자료 자체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품 자료 자체가 확장이 돼서 그런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랑 유사하게 제품 빅데이터 분석도 전체 시스템이 자율화된 스마트화 되기 위해서는 제품 자료, 그다음에 제품 자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어떤 요소들이 모두 다 확장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발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고도로 자율화된 생산과 고객 지원 시스템을 위해 제품 빅데이터 표현과 응용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런 고도로 자율화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인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려면 결과적으로 뭐 로봇 시스템이라든가 거기에 뭐 물류 시스템 이런 것만 자율화돼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어떤 정교화, 자율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이런 생산이나 고객 지원, 그 다음에 설계 분야에서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물론 이제 그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지만 이런 설계나 이런 쪽에서도 다른 기계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즉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계라기보다는 다른 소프트웨어들, 참여하는 소프트웨어들. 그래서 사람이 배제된 채로 저희가 이제 자율화를 위해서는 다른 소프트웨어의 어떤 피드백을 주는 그러한 그러니까 사람이 고객이 아닌 다른 소프트웨어가 고객이 되는 그러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소프트웨어들 다른 그 자동화나 자율화를 지원하는 생산이나 고객 지원의 자동화나 자율화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역시 제품 정보를 그 소프트웨어들을 위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 기계나 소프트웨어를 위한 자료가 거기에 맞춰서 정리가 되어야 되고 또한 다른 기계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이 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뭐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그런 것보다는 다른 생산 시스템, 고객 지원 시스템의 의사결정을 위한 그런 빅데이터 표현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들이 제공이 돼야 되고 확장이 돼야 된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자율화된 시스템은 사실은 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 자료를 표현한다든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이런 자료를 이용해서 어떤 예측을 하는 그런 기법들이 특히 그 최종 사용자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라든가 다른 기계일 경우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나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제의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고도로 자율화된 어떤 생산과 고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기반 정보로서 기준 정보로서 제품에 대한 어떤 자료 구조도 거기에 맞춰서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또 그러한 시스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빅데이터 분석의 기술들도 역시 개발돼서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